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윤종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기나는 브리핑. 네, OBS 윤종화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그죠. 이번이 두 번째 출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윤기나는 브리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분이 지난주에 전화 와가지고 코너명이 정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윤 씨라서 이 윤기 나는 브리핑으로 좀 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윤이 난다는 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인 지역 소식 반짝반짝 빛나는 새 소식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이 아주 이름을 참 잘 지으세요. 네. 최진만 기자의 만만한 정치수다에 이어서 윤종화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윤기나는 소식을 준비를 하셨나요? 예,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패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입에 닳도록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의석 분포를 보면 전체 300석 중에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지역구는 253석이고요. 여기서 경기도가 59석, 인천광역시가 13석입니다. 서울 49석까지 합치면 121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경기 인천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 인천 72석 중 상당수가 접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의 승부에 따라서 이번 4월 총선 승리 정당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경기도를 강타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네. 요즘 최근에 서울 편입 그리고 네. 경기 분도 원샷법 네네. 발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경기 북부들의 어떤 민심 이런 거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 북부는 그간 보수 정당의 텃밭처럼 인식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를 싹쓸이하고 동북부에서도 선전하면서 파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두천 연천 선거구, 포천 가평 선거구 정도를 건지는 데 그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북부 발전을 위한 공약,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네네. 봄에 김포는 서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시점이 올해 봄입니까? 아니면 10년 뒤 봄입니까? 아니 당연히 목련이 피는 봄은 이제 4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수 정당이 되면 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어차피 광역단체 간의 경계 조정은 이제 입법 사항이거든요. 이 다수당으로서 봄에 그러면 김포는 이제 서울에 편입되는 부분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네. 물리적인 시간상 사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촉박하다는 생각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긴 합니다. 국회에서 사실 입법 사항이긴 한데 물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네. 물론 이제 22대 국회는 이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정치라는 게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이런 좀 비유적 표현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 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경기 분도 얘기는 워낙 저희 예전부터 들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경기 분도와 또 네. 일부 시를 이제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다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경기 북부에서 이 고양시도 서울 편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김포는 사실 행정구역상으로 따지면 한강 이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전선과 접한 북부 지역인데 이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려면 광역단체 간 경계 조정 등이 필요한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서울 편입을 본격화한다는 거고요. 또 의정부 동두천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따로 떼어서 경기 북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 북도 구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계속 추진했던 사안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제 그저께 이제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격앙된 맞아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북부의 일부 시를 떼서 서울에 편입하면서 경기 남북도 분도를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단순히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라 그동안 안보 문제로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를 일자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개발 계획을 통해 재탄생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승화하자는 게 현재 이제 김동연 지사 철학이자 이제 정책 방향인데 네네. 이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인 만큼 서울을 확장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부산행 열차를 타면서 서울로 가는 격이다. 이렇게 김 지사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뭐 일종의 또 누구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립이 불가한지 양립이 공존한지는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이 경기 분도 이 관련해서 이제 김동연 지사의 좀 그 구상을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이 정당을 넘어서 이 총선 공통 공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좀 했습니다. 사실 김 지사가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역 공통 공약이나 정책을 정당에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특정 정당이 아니라 총선에 나오는 모든 정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합법이고 오히려 장려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분도와 메가서울이 병행하는 게 정말 가능하냐, 또는 이게 경기 이 북부 특별자치 설치 이 단일화로 가는 게 더 맞느냐, 이건 한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아마 치열하게 좀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지금 사실 저희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 샵 0999번 혹은 저희 땡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김동연 지사의 어떤 이런 액션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단히 또 부정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김 지사가 총선 공통 공약으로 하자 이 제안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테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되는 것이 과연 김포 주민들에게 유리한지 이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그제 도정질의에서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도의원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교통대책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선 아무래도 이 경기도 김포시보다는 서울시 김포구로 가는 것이 서울과 협의가 더 빠르고 원활하지 않겠냐, 이게 현재 뭐 김포시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이 경기도는 국비와 지방비가 7대3 정도 이 분담 비율이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서울시 관내 광역철도로 바뀌면 이게 5대5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반반씩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주민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게 이 민주당 이기영 도의원 또 김동연 지사의 또 반박 논리입니다. 이러면서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경기도 김포 구간 사업비가 2조 2천억이고 경기도 김포시는 이 2조 2천억의 30%에 해당하는 6,800억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서울에 편입되면 이 부담액이 1조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네. 이게 김 지사와 이기영 도의원의 설명이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 김포시가 한 해 벌어들이는 지방 세수와 교부금 등이 6,800억 원 수준인데 이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 수준을 좀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한 3천억 중반대로 절반가량 이 세수도 줄 수 있다. 또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뭐 서울 인접한 기초단체, 뭐 김포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고양 이런 곳들은 뭐 정책 추진 속도나 뭐 효율성에 있어서 뭐 편입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런 기초단체 중에서 뭐 자치시가 뭐 광역, 뭐 특별시 자치구보다 뭐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서로 약간의 의견이 나뉘는 형국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정책적인 면 말고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면 지금 또 총선을 앞두고 경기 그렇죠. 북부를 놓고 또 그 이슈가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맞서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북부를 이제 양당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텃밭 만들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는 민주당 우세, 북부는 국민의힘 우세 구도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은 당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표 후보를 정말 1%포인트 차로 깻잎 한 장 차로 이겼거든요. 맞아요. 경기 남부권만 떼어놓고 보면 김진표 후보가 앞섰는데 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포천, 연천, 가평으로 이어지는 이 동북부 벨트에서 남경필 후보가 크게 승리하면서 결국 최종 승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6년 총선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경기 북서부 지역 그러니까 고양과 파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는 고양 4석 중 3석이 민주당, 1석이 정의당이 승리했고요. 파주 2석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김포도 보면 지금 갑을 선거구 모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을 뺏긴 건데요. 그렇다 보니 뭔가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 북서부 표심을 자극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유권자 분석을 해보면 직장은 서울이지만 높은 집값으로 서울 외곽, 경기도로 밀려난 젊은 유권자층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포 고향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뭐 자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사실은 또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꼭 뭐 유리하다, 뭐 아니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총선 때마다 이 경기 분도 얘기가 나와서 참 씁쓸해요. 사실 이게 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한 1980년대 그때부터 참 오래된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래됐는지는 알았는데 80년대부터는 좀 몰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그때부터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총선 전략 뭐 아무래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뭐 총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메가서울 카드는 경기 북서부 고양 파주를 공략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북동부 이쪽에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좀 공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등을 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카드로 한번 반전을 노려보자. 이게 민주당의 전략을 좀 보이고요. 지금 보면 경기 북부에서도 이 지역 간 격차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가 있는 서부와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같은 이 동부 간의 이 개발 격차가 상당한데요. 사실 제가 군복무를 동두천에서 해가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피부에 좀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거기가 아무래도 좀 낙후됐다 이런 걸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훈련을 파주나 포천으로 가는데 20년 전에 이 파주나 포천을 보면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수원인데 네네. 같은 경기도인데도 굉장히 개발 격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근데 현재는 이 파주랑 포천의 풍경이 굉장히 달라졌죠. 이 파주는 LG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고 교화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과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상전벽했는데요. 반면에 이 포천 연천을 보면은 여전히 20년 전 풍경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얼마나 이 개발에 대한 열망이 큰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독립을 해서 재정도 따로 두고 개발 계획도 따로 짜서 새롭게 재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을 현재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공이 좀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가면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어떻게 그 메가서울 그리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 주민들이 실제로 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지 또는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 설치를 원하는지 좀 정확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공론 조사도 하고 여론 조사도 했지만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이고요.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다. 또 김포시 또 나름 김포 주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지만은 김동연 지사는 또 신뢰성 없다 이렇게 또 일축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파주나 고양 같은 경기 북서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서울과의 출퇴근 문제랄지
또 택지 개발에 있어서 경기도에 남는 게 좋은지 서울로 가는 게 좋은지 각 정당 간의 논리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북동부의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 해소 방안과 함께 독자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선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 것에는 이 대처 주민들도 좀 동의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일부 시의 서울 편입과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북부 지역 전체를 한데 묶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승격이라는 단일안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게 정책화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메가서울과 경기 분도 병행안 또 민주당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단일안 중에 어느 것이 더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득 논리가 더 세밀하게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양당의 공약안이 나오면 그제서야 경기 북부 주민들의 민심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또 주민분들 또 유권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윤기 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